이번 시간에는 프로빙 시스템 그리고 프로브 교정 요거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프로빙 시스템의 구조의 원리 그리고 프로브 교정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3차원 측정에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3차원 측정기의 최종 목적이 원하는 부분의 좌표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좌표를 얻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빙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이것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3차원 측정에서 실질적인 측정의 가장 첫 단계가 프로브 교정이에요. 프로브 교정이 돼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좌표계 정렬도 하고 또 측정하고 뭐 관계 맺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프로브 교정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 과제는 요거예요. 지금 기준구의 원래 지름이 25mm고 이 기준구로 교정을 했더니 프로브 지름이 3mm였다. 근데 이 프로브를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내경이 35, 외경이 45. 지금 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외경, 요거 내경, 그리고 요 폭, 요것도 외측 폭, 내측 폭, 그 다음에 단차, 이런 것들을 측정했더니 치수가 좀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구 지름이 원래 25mm였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24.995로 잘못 입력을 시켰어, 소프트웨어에다가. 그러면 이 잘못된 기준구를 가지고 교정한 프로브 팁의 지름, 요게 이제 몇 밀리미터가 되겠느냐 라는 거하고, 아까 측정했던 부분들, 그죠? 이 측정했던 부분들은 과연 치수가 얼마로 변하겠느냐,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로브 지름이 잘못 계산돼도 측정값에는 변함이 없는 항목이 혹시 있느냐, 있다면 어떤 게 있느냐, 요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프로빙 시스템이 ISO에 이제 10360-1번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PH10T가 붙어 있는 이 회전하는 프로브를 썼죠? 그거를 이제 관절형 프로빙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절형, 관절처럼 돌아간다. 근데 여러분들 자료를 보다 보면 요 램이라는 요런 용어가 나와요. 지금 요건데, 요 램은 뭐냐 하면 이 프로빙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여러분들이 실습하던 그 브릿지형, 거기에는 램이 요게 이제 Z축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니까. 근데 수평 암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X축, 옆으로 된 이렇게 X축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에 프로브가 이렇게 설치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램이 이제 X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타일러스라고 부르는 부분, 요 부분, 요걸 이제 측정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는 요 팁이 붙어 있고, 요게 이제 연결자, 이런 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 관절 시스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프로브가 붙어 있죠. 프로브. 그리고 보면, 여러분들 보면
요 사이에 프로빙 익스텐션, 측정자 익스텐션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브 헤더하고 프로브 사이에 뭔가 익스텐션이 하나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브하고 요 스타일러스 사이에 익스텐션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로브를 길게, 이 촉심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해서 쓸 때 사용되는 거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제 실제 쓰는 거였어요. 여기가 프로브 헤드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몸체하고 모듈이 붙어 있는 요게 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측정자, 요 측정자가 요게 되고, 이걸 길게 늘리려면 연장봉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더 길게 늘리려면 프로브 연장봉이 사용되는데, 그러면 측정자 연장봉을 얘를 늘리면 되는데 왜 얘를 왜 필요하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요 트리거 프로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스프링으로 이 측정자를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길어지면 이 스프링 압력이 점점 더 세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프리트래블이라는 오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측정자 연장봉을 계속 늘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요 스프링 힘의 영향을 안 받는 프로브 연장봉이라는 걸 사용한다. 요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 프로브라는 것은 한 번 접촉할 때마다 한 점씩을 읽어내는 장치예요. 트리거라는 것은 방아쇠라는 뜻이에요. 방아쇠. 총 쏠 때 권총에서 한 번 당길 때마다 땅 하고 한 발씩 나가죠.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한 군데에 모든 것이 다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요 프로브하고 요 모듈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 예? 그럼 요 모듈은 뭐냐 하면, 여기에는 스프링을 통해서 압력을 이제 주는 이런 장치고, 이 프로브는 여기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 좌표를 읽어라 라는 신호를 주는 이제 그런 장치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놨느냐? 우리가 이 촉심을 어떤 경우에는 긴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짧은 걸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촉심이 아주 작은 걸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1번, 2번, 3번을 한 측정물에 다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교체하고 교정하고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얘는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요 밑에는 요 모듈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설치해 놓고 자동으로 교체를 하면서 이제 쓰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트리거 프로브 내부 구조예요. 내부 구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 팁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연결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 120도 간격으로 이게 볼이 두 개씩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 전기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에요. 이게 원리는 간단하죠. 프로빙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전부 여기서 스프링이 누르고 있고, F라는 힘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접점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서 전류가 그죠? 입력이 되면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측정을 하면 이 중에 어디 하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전류가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아웃풋이 없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좌표를 하나씩 읽어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전의 구조와 현재의 구조. 현재. 이전에는 이 스프링을 조절을 하는 거를 이제 일일이 수동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기 촉침을 더 길게 쓰려면은 요걸 빼가지고 여기서 이걸 더 조인 거지. 더 조이면 힘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쓰고 했는데 지금 요거는 옛날 구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촉침 교체할 때마다 스프링 조절하고 뭐 또 교정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이 몸체하고 프로브하고 요 모듈을 아예 분리를 해놨어요. 얘는 이제 헤드에 고정이 돼 있고 요 모듈 요거를 이제 긴 걸 쓸 거냐 작은 걸 쓸 거냐 해서 자동으로 이제 교체를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 요 모듈은 몇 단계로 나눠 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서 어느 정도 길이까지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트리거 프로브의 원리. 촉침이 공작물에 접촉하는 순간 압력에 의해서 접점의 상태가 변화된다. 그래서 이제 신호를 발생시킨다는 거하고, 촉침은 피봇에 연결되어 있고 피봇은 쇠구슬의 지점에 의해서 프로브 몸체에 지되어 있다. 그래서 상단은 스프링으로 압력을 조절한다.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여기 스프링으로 고정을 하고 있고, 고정된 상태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통하는 상태죠. 이렇게 측정을 하러 점점 가다 보면 공작물에 접촉을 하겠죠. 여기서 접촉을 하는데,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하는데, 접촉을 하자마자 접촉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탄성 변형이 일어나요. 뭐가? 요 스타일러스가. 여기 탄성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변형이 일어나고 조금 더 측정기들이 위쪽으로 전진하는 거니까 진행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요 접점이 떨어지는 거죠. 요 접점이 떨어질 때가 여러분들 헤드에서 불이 깜빡할 때예요. 그러면 접촉하면 깜빡하고 다시 후퇴해서 원위치가 되죠. 원위치가 되면 접점이 다시 요 상태가 되고, 요때 깜빡할 요때에 이제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트리거 프로브의 신호 발생 과정이고요. 지금 설명한 거를 동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 자, 프로빙을 하는데, 이 내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접촉했을 때는 전류가 흐르다가 프로빙 하는 순간에 떨어지면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러면 그때에 전류가 딱 차단이 되면서 그 시점에 이제 XYZ 프로브를 딱 읽어낸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접점이 붙고 다시 떨어지고 하는 이 과정이 한번 측정할 때마다 한 번씩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프로브가 접촉을 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신호가 발생이 되느냐. 여기서 보면 스프링으로 누르는 압력을 FS, 그 다음에 프로브가 접촉하는 압력, 콘택 압력을 FC라고 가정을 하고, 이 지지점에서 이 촉침 중심까지 길이를 L이라고 그러고, 이 지지점에서 요 피봇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지금 요 상태 FC에다 L을 곱한 값이 FS에다가 R을 곱한 값하고 같으면은 얘가 지금 전기 접점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FC,
여기서 지금 L 값은 고정이죠. 그죠? 그리고 FS라는 값도 고정이에요. 이건 고정된 값이에요. 그런데 FC하고 R 값이 계속 변하는 값인데, 이 FC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변하느냐? 요 R 값에 의해서 변한다는 거죠. 이 R 값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뒤에서 또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요 상태하고 요 상태가 이제 접점이 떨어지는 상태예요. 떨어지는 상태인데, 이때 보면 요 R값 R2하고 R1하고 거리가 다르죠.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요 FC가 차이가 난다. 근데 요 앞에서 얘기할 때 접촉은 했지만 접점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탄성 변형에서 조금 더 가야 접점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접촉을 한 그 시점에서 접점이 떨어지는 그 사이, 그 값을 우리가 프리트래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리트래블은 3,2i분의 L의 세제곱 곱하기 FC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럼 프리트래블이라는 값은 L 값이 더 커지면 늘어날까요? L 값이 더 짧아지면 늘어날까요? 프리트래블이라는 것이 이게 탄성 변형이라고 그랬어요. 이 탄성 변형은 L 값이 커지면 프리트래블 값이 더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왜냐? 요 L이 커지면은, 그죠? 분자가 커지니까 값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타일러스 선택할 때 스타일러스 그 봉의 지름이 크고 길이는 짧은 거를 써라. 가급적이면 그런 거 기억나죠? 길이를 짧은 것을 쓰라는 것은 요 분자의 값을 줄이라는 거고, 이 지름이 큰 걸 쓰라는 것은 연결자 지름이 큰 걸 쓰라는 것은 이 분모의 값을 높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FC가 같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프리트래블 값은 줄어드는 거죠. 이런 원리 때문에 그 촉침은 스템은 굵은 거, 길이는 짧은 걸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리트래블이라는 값은 그 측정기 카탈로그에 얼마다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0.6, 0.8, 1, 2 이렇게 늘어나죠. 여기서 LF, SF, MF, EF 이건 뭐냐면 그 모듈의 스프링 힘이 아주 작은 거, 표준, 중간, 스프링 압력이 큰 거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링 압력이 더 커질수록 프리트래블 값이 더 커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신호 발생 조건에서 FS 여기서 누르는 F 스프링 값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촉침 중심까지, 지지점에서 촉침 중심까지의 이 L 값도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콘택 압력, 그죠? 아까 우리가 FC라고 했던 부분,
요게 왜 변하느냐 하면 요 R값 때문에 변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요 R값. 여기서는 이 R값을 스몰 r로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이 360도 중에 어느 방향으로 프로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R값이 계속 달라진다. 어디를 중심으로? 이 세 군데의 지점을 중심으로. 그래서 진원도가 완전한 링게이지를 측정을 해도 이런 트리거 프로브로 측정을 하면 프리트래블 오차 때문에 등기형 외원처럼 원이 측정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브 자체의 오차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완전한 원이 지금 이렇게 이쪽이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측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자, 이쪽에서 측정을 할 때는 이런 조건이 돼야 이 접점이 떨어지고 여기 R2, 이쪽에서 이렇게 접근할 때는 이런 조건이 돼야 이 접점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R1이야. 그러니까 R1하고 요 R2 요 비율이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프로빙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계속 120도 간격으로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쓰느냐, 접점이 떨어졌을 때 데이터를 읽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여기는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걸 붙였는데 스트레인 게이지도 붙이고 뭐 피해조 센서도 붙이고 하여튼 어떤 미세한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하는 순간에 이 센서가 반응을 하고 얘가 XYZ라는 좌표를 딱 읽어 놓는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 민감해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손뼉만 딱 쳐도 센서가 반응을 해요. 그러면은 실제 측정 안 했는데 센서가 막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센서가 반응을 했을 때 이 좌표값을 읽어 놨다가 정상적으로 일정 시간 후에 이 접점이 떨어지면 이건 실제 측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컴퓨터로 보내서 계산을 하고 만약에 일정한 시간인데 이 접점이 안 떨어진다. 그럼 얘는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노이즈. 이런 방법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프리트래블 오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쓴 프로브하고 안 쓴 프로브하고 똑같은 원을 측정했는데 링게이지를 측정했는데 얘는 진원도가 3.28이 나오고 얘는 0.3, 약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작업을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측정하는 제품이 진원도가 2마이크로미터 이내였다, 2마이크로미터였다. 그러면은 이런 구조를 가진 프로브를 가지고 얘를 측정하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측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자기 자체의 오차 때문에 3.28이라는 진원도가 생기는데 저 진원도 2마이크로미터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구조를 가진 프로브를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실에서 실습하는 거, 그거는 TP20이라는 모델이거든요. TP20이라는 모델은 이런 왜곡이 발생하는 모델이고, 여러분 현장에 가면 TP200 또는 뭐 TP7M 뭐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이런 모델들은 이런 프리트래블 오차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붙은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거는 트리거 프로브라는 거예요. 방아쇠 당길 때마다 한 점씩 데이터를 읽어내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이얼 게이지처럼 쭉 지나가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프로브가 있어요. 그거를 스캐닝 프로브라고 해요. 우리 편심량 측정할 때 다이얼 게이지 이렇게 접촉시키고 회전하면 바늘이 계속 돌아갔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 프로브 내부에
XYZ 축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센서가 있어. 우리가 배운 걸로 쉽게 이해를 하자면 전기 마이크로미터 3개를 XYZ 축에 고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측정기는 고정돼 있어도 이 프로브 자체가 XYZ 축으로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읽을 수 있는 범위는 이제 되게 작은 거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1mm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m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기계에서 읽은 값하고 프로브에서 읽은 값을 더해서 이 스케일에 읽은 값을 점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연속적으로 읽어내겠다 그러면 기계 스케일 값은 고정을 시키고, 즉 기계는 고정을 시키고 요 프로브 자체에서 움직이는 양만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쪽 방향으로 이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읽어내겠다. 그러면 프로브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 값만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측정기 이 축은 고정, 예를 들면 X축은 딱 고정시킨 상태에서 Y축으로 쭉 전진을 하면 여기 X축을 고정시키고, 그러면은 스케일 값은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 요 스캐닝 프로브 움직인 값만 더해주면 되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점을 측정할 수 있다. 그것이 스캐닝 프로브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트리거 프로브는 한번 프로빙하고 다시 접점 붙고 측정하고 다시 접점 붙여 측정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 번 접점 떨어질 때마다 한 점씩 읽어내는 거죠. 그런데 스캐닝 프로브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 보세요. 그냥 쭉 긁고 지나가면 이 프로브 내부에 전기 마이크로미터가 값을 연속적으로 다이얼 게이지처럼 읽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스캐닝 프로브와 트리거 프로브의 차이다. 그러면 트리거 프로브는 어느 때 쓰고 스캐닝 프로브는 어떤 때 쓰느냐? 스캐닝 프로브는 짧은 시간에 많은 점을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곡선 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하홍차, 기하 편차 측정할 때 스캐닝 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